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2차 세계대전의 배경 있죠? 이 배경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연표를 통해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표형 문제가 특히 2차 세계대전의 배경 과정 결과는 특히 배경과 과정 파트는 연표형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이탈리아는 승전국임에도 별다른 이득을 챙기지 못했고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불만이 늘면서 사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 틈을 타서 등장한 게 무솔리니였죠. 그 무솔리니가 전체주의에 입각한 파시스트 당을 만들고요. 로마 진군을 통해서 검은 셔츠단을 이끌고 로마 진군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미 대공황이 터지기 이전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탈리아는 무솔리니에 의해 전체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29년 경제 대공황이 터지고요. 그리고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중국 땅인 만주를 쳐들어가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독일이래 일본이죠. 마지막 황제인 푸이를 내세워서 괴뢰 국가인 만주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독일에서는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 아리아인은 우월하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모든 잘못은 유대인과 영국, 미국, 프랑스에 있다 라고 했던 히틀러의 나치당이 이 혼란한 상황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지고 있을 때 총선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32년의 일입니다.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요, 제1정당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히틀러는 총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히틀러가 총리가 된 해에 독일과 일본은 국제연맹에 탈퇴합니다. 이제 독일은 히틀러의 공약이게 됐고요. 일본은 이 만주사변에 관해서 이제 국제연맹이 제재를 거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국제연맹을 탈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히틀러는 총리와 대통령의 합성어 총통이 되고 독일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과거에 복수를 하겠다 해서 그 메넬리크 2세에게 패배했던 아도와 전투에 복수를 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자, 이 에티오피아에 대한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국제연맹에 제재를 거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이탈리아도 37년에 국제연맹을 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2차 세계대전 중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의 배경입니다. 다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다음 36년에 에스파니아 내전이 터집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건데요. 에스파니아 내전,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에스파니아 내전은 1936년에 터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에스파니아에서 총선이 열려요. 선거가 열렸는데 여기서 사회주의 좌파 세력이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뭐 잘못된 거 없죠. 민주주의의 이념 아래서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 사회주의 좌파 세력이 권력을 잡은 거야. 정당한 투표의 결과. 근데 그거에 관해서 프랑코라고 하는 장군, 그 장군을 따르는 군인 세력들, 군부 세력들이 우리는 이런 사회주의 빨갱이 권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에스파니아가 선거에서 승리한 사회주의 좌파 연합과 프랑코를 따르는 군부 세력 간의 내전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질서를 유지할 영국과 프랑스는 뭘 하고 있었느냐? 뒷짐지고 있었어요. 왜? 얘들 지금 블록 경제거든. 자국 중심의 이기주의거든. 일단 다른 나라가 무슨 일을 당하건 지금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경제야. 우리 본국과 식민지를 연결한 이 블록 경제를 통해서 우리부터 경제를 회복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 해서 주변의 상황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프랑코를 도와준 게 누구냐? 같은 전체주의 국가인 독일과 이탈리아예요. 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얘기 안 했는데 전체주의는요, 정말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전체주의가 정말 극혐하는 애들. 바로 전체주의는 사회주의를 완전 극혐합니다. 왜냐면 전체주의는 국가 전체의 단합과 단결을 강조하잖아. 개인의 국가와 사회를 그냥 부속품으로 본단 말이야. 그 어떠한 반대와 이견도 용납하지 않는 집단체제란 말이에요. 근데 사회주의는 계급투쟁을 강조하잖아.
노동자와 자본가 간에.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 계급 투쟁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주의를 굉장히 싫어하거든. 그래서 지금 에스파냐 내전에 프랑코 군부가 왜 반란을 일으켰지? 그치, 사회주의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이러니까 사회주의를 굉장히 싫어했던, 반사회주의를 표방하던 이 전체주의 국가인 독일과 이탈리아가 프랑코의 군부 세력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뒷짐지고 있었고요. 오히려 이 정당하게 들어온 사회주의 정권을 도와준 건 같은 사회주의 세력인 소련이었어요. 그래서 소련의 지원을 받은 좌파 사회주의 세력과 독일과 이탈리아 전체주의 국가의 지원을 받은 프랑코 군부 간의 내전이 터지는데, 결국 이 내전은 프랑코 군부 세력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파냐는 한동안 독재 국가의 길로 들어서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에스파냐는 왜 중요하냐면은 독일과 이탈리아가 서로 눈이 맞아버린 거야. 야 너도? 야 나도? 야 너 전체주의였어? 야 나도 전체주의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서로 눈이 맞아버린 거야.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얼마나 지금 소극적으로 행동하는가. 이 새끼들 봐라. 이 정도로 깽판을 치고 하는데 아무런 개입을 안 해? 하고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가 더 본격적으로 야망을 가지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이 에스파냐 내전으로 자신감을 얻은 독일은 라인란트를 침공합니다. 이 라인란트가 어디였죠? 네, 우리 로카르노 조약 기억나죠? 로카르노 조약. 1925년. 여기서 평화를 위해서 독일 국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라인란트 지역을, 독일과 벨기에와 프랑스의 완충지대에 있는 이 라인란트를 비무장화시켰잖아. 그거를 독일이 점령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영국과 프랑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장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게 아니니까. 내 사정이 급하니까. 그래서 독일은 라인란트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37년에 일본은 중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이제 국제연맹을 탈퇴하게 돼요. 그리고 독일, 일본, 이탈리아 간에 미묘한 텔레파시가 흐르게 돼요. 야 너도? 야 나도. 야 나도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세 명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전체주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팽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이 세 나라가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반공협정을 맺습니다. 우리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전체주의 국가로서 공산주의를 막아내겠다. 얘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되게 싫어하잖아. 반사회주의, 반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를 방어하는 협정, 삼국 반공협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제 전쟁의 주역들이 모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 반공협정이 맺어진 그 다음에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들어서게 됩니다. 우선 독일이요, 오스트리아를 합병해요. 이때 이제 독일이 내건 명분은 게르만 민족. 어차피 우리 독일도 오스트리아도 같은 게르만 민족이다. 같은 신성로마 제국에서 나온 게르만 형제다. 그러니까 이거는 침략 전쟁이 아니다. 같은 게르만 민족들 간에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명분을 내걸어요. 그래서 이때도 영국과 프랑스는 별말하지 않아. 근데 이제 이 다음에 히틀러가 뭘 요구하냐? 수데텐이라는 지역을 요구하게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수데텐. 이 수데텐이 어디냐? 이 수데텐 지역은 원래 이제 독일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영토가 막 여기저기 뜯겨 나가는 과정에서 이 수데텐 지역이 체코슬로바키아로 넘어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누가 많이 살아요? 독일인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지역 중에 독일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 지역이 이 수데텐인데, 이걸 이제 히틀러가 요구한 거야. 명분은 그거죠. 우리 게르만 민족들이 하나가 되고 싶다. 이건 침략 전쟁이 아니다. 원래 여기 우리 땅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나라 많이 살지 않냐. 그러니까 내 나라 돌려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만 주면, 딱 이 수데텐까지만 주면 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겠다. 봐봐요. 지금 히틀러가 이 에스파냐 내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라인란트 침공했죠. 오스트리아 합병했죠. 그리고 수데텐을 요구했잖아. 이게 딱 말하는 거야.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여기까지만 주면 우리는 게르만 민족들끼리 똘똘 뭉칠 수 있고, 그럼 난 여기서 만족하겠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뭔가 다른 나라 침략하는 게 아니다. 우리 게르만 민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거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양보해요.
이게 자국 이기주의죠. 그럼 우리나라한테 피해 오는 거 아니고 이거 하나 던져주고 히틀러를 얌전하게 할 수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 전쟁은 싫다 요거죠. 그래서 미넨, 독일의 미넨에서 협정이 열립니다. 미넨 협정. 여기서 영국과 프랑스는 유화 정책으로 이 수데텐 요구를 인정합니다. 근데 웃긴 거 봐봐. 수데텐은 지금 어쨌든 체코슬로바키아 땅이야. 그러면 체코슬로바키아의 땅인 수데텐을 독일에게 준다는 건 체코슬로바키아의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 근데 체코슬로바키아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체코슬로바키아 반대했거든. 여기엔 체코 사람들 많이 섞여 있으니까. 근데 체코슬로바키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데텐을 일방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미넨 협정으로 독일에게 넘겨버립니다. 불행의 시작이죠. 독일이 정말 수데텐만 먹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수데텐을 먹은 다음에 곧바로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 전 지역을 다 합병시켜 버립니다. 이제 영국과 프랑스도 느낀 거야. 뭐야? 이 새끼들 약속이 다른데? 이 새끼가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지? 라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도 슬슬 이거 뭔가 이상한다고 느낀 거야. 그리고 39년에 독일은 본격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이탈리아는 알바니아를 침공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은 본격적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고민에 빠집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진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비렐레 미세의 잘못된 외교 정책 때문에 그래. 비스마르크는 유럽의 현상 유지랑 프랑스 고립을 위해 친러 정책을 추구했죠. 왜? 독일이란 지역의 특성상 서쪽의 프랑스, 동쪽의 러시아가 모두 적이 되면 샌드위치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친러 정책을 추진했는데 비렐레 미세는 팽창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비 정책과 해군법으로 영국 건드리고 모로코 사건으로 프랑스 건드리고 거기다가 비스마르크의 친러 정책을 계승하지 않아서 러시아마저 영국 프랑스에게 넘겨버렸잖아.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서쪽으로 프랑스, 동쪽으로 러시아에게 둘러싸이는 양면전선 고립당했잖아요. 물론 막바지에 러시아가 빠지긴 했지만 그 너무 늦었고. 근데 이번에도 또 전쟁이 나면은 또 이런 일이 재판될 수 있잖아. 왜? 독일은 전체주의예요. 공공연하게 사회주의를 반대한다고 반공협정까지 맺었어. 그래서 당시 독일과 소련의 사이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 근데 여기에 프랑스까지 껴든다? 또 1차 세계대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히틀러가 파격적으로 소련과 뭘 맺냐? 독소, 온 유럽을 놀라게 한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독일의 히틀러와 소련의 스탈린이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예요. 자, 이걸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독일 입장에서는 양면전선을 해제하기 위해서 잠깐 이념을 내려놓고 양면전선을 해제하고 프랑스랑 영국 쪽에 힘을 집중하기 위해서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건데, 그럼 소련은 원래 이제 히틀러가 대놓고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이러니까 위기를 느껴서 영국이랑 프랑스에게 지원 요청을 되게 많이 했어요, 스탈린이. 근데 영국과 프랑스가 자국 이기주의, 중심주의, 또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탈린의 요구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스탈린도 빡친 거야. 야, 전쟁, 야, 이렇게 되면, 다 같이 뭐 망하자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히틀러가, 야, 걱정하지 마. 나 너네 안 건드릴게. 난 프랑스랑 영국만 노릴게. 난 너네한테 관심 없어. 나랑 불가침 조약 맺지 않을래? 하니까,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영국, 프랑스에게 의리를 지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스탈린도, 오케이, 콜. 나만 안 쳐들어오면 뭐, 나만 피해보나? 하고, 스탈린도, 오케이 해버린 거야. 이런 자국 중심주의는 파멸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참 보면 참 우스꽝스럽죠. 이게 역사를 멀리서 보면 참 뻔히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전쟁 징후들이 있는데, 자국 중심주의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에 대한 그게 갇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독일은 이제 양면 전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곧바로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폴란드를 침공하기 전에 히틀러는 뭘 요구하냐면,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폴란드 회랑지대라는 걸 요구해요. 이 폴란드 회랑지대는 그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있는 땅인데 이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죠. 이것만 주면 전쟁 안 할게. 이거 사실 거의 놀리는 거야, 얘들아. 영국 프랑스 거의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봐봐. 히틀러가 말 바꾼 게 얼마나 많아요. 라인하드 침공하고서 오스트리아 합병한 다음에 수데텐만 주면 전쟁 안 할게 해서 미넨 협정으로 오케이 했는데 체코슬로바키아 다 먹었죠. 여기다가 독소 불가침 조약 맺었죠. 이 상태에서 폴란드 회랑 달라? 이건 거의 조롱하는 거야.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뭔 개소리야! 이러니까
그래? 그럼 전쟁이지. 하고 폴란드를 쳐들어가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1차 세계대전은 벨기에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죠. 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벨기에를 쳐들어가면서 전쟁이 시작이 됐고 2차 세계대전에서는 폴란드를 쳐들어가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도 더 이상 평화는 없구나 하고 연합국을 결성하고 독일에 선전포고를 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고요. 지금 저랑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의 배경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뒤에 남아있는 여러 탐구자료도 선생님이 다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게 다 실어놨으니까 EBS에 나오는 사료들, 여러 가지 사료들, 교과서에 나오는 사료들 다 모아서 정리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